이제 막뭐 메이크업하고 지울 때 혹시 그 매직폼 아세요? 문지르면 엄청 잘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한번 피부 한번 문질렀는데 너무 따갑더라고. 그거는 냄비 닦을 때 저는 이제 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거나 지성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같은 경우에 잔주름이나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제대로 가려보는 시간, 제약 바이오업계 이슈를 팩트로 풀어보는 토크쇼 팩트체크 진행을 맡은 MC 김용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를 운영하고 있는 이진수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DK 화장품 연구소에서 25년째 화장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홍우진 소장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퓨린 언니라는 유튜브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이고요. 저는 반포에서 지금 개원한 지 26년 차. 26년 차 운영하고 계시고 장사는 잘 되시고. 뭐 잘 되겠어요. 화장품이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자, 오늘 주제가 피부 빨리 늙는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피부를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뭐 이렇게 또 근거리에서 보는 거랑 또 원거리에서 보는 거 좀 다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분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이 좋아지고 싶은 마음은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긴 하는데 요즘에 뭐 히알루론산이다, 레티놀이다, 뭐 이거 맞나요? 아, 맞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맞아요?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아, 그래요? 네. 히알루론산, 레티놀, 그 다음에 안티펜, 안티에이징. 저도 사실 뭐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신경을 쓰는 연예인이라서 제가 누군지는 알죠? 아, 그럼요. 개그맨 김용명 선생. 오, 제가 몇 살이죠? 제가 어떤 포지션인지는 알고 계셨나요? 제가 개그맨. 네, 알죠. 제가 혹시 네. 제가 했던 뭐 유행 같은 거 있나요? 제가 보기는 많이 봤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갔네요. 마지막 희망을 우리 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 TV를 잘 안 봅니다. 아, 네, 유튜브만 봐서. 알겠습니다. 우차싸. 어떻게 아시네요. 우차싸. 네, 제가 우차싸로 데뷔해서 올해 딱 23년 차. 아, 그래요? 어머, 되게 젊은 줄 알았어요. 진짜요? 아, 근데 연식이 좀 되시네요. 23년 차 혹시 몇 살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혹시 뭐 60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 뭐 저보다는 어리겠지만 그래도 23년 차라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나이가 많으시네. 화장품을 잘 쓰시나 봐요. 그럼 이따가 좀 판단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게 바른다고 다 좋아지는 건지 또 가격도 다 다르고 설명도 다 다른데 솔직히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비싼 거 바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사서 발랐는데 이게 혹시 틀린 생각입니까? 맞는 생각입니까 이게? 비싸다고 모두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으면 품질력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의 이제 피부에 맞으면 그리고 본인이 좋으면 저는 뭐 괜찮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피부과를 운영해서가 절대로 아니고 저는 너무 비싼 화장품을 쓰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약국안에서도 화장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PDRN이라고 해서 요새 유행하는 약국에서 유행하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피부 재생이나 아니면 기미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하는 분들이 확실히 좀 가격대가 높은 것들을 사용하고 나서 본인이 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약국에서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파나요? 요새 보면은 요 근처 지금 성수동에도 네. 약국이 큰 데가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런 동네 약국의 그런 작은 공간 안에서 저희가 약을 받으러 가는 공간이었다면은 요새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나 혹은 다른 이제 피부에 관심 많으신 우리 어머님들 혹은 뭐 이제 제 또래 애들도 이런 화장품에 관심을 약국에서 찾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거기서도 이제 판매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가가 많이 팔려요? 아니면 저가가 많이 팔려요? 지금 보면은 특히 외국인 분들은 정말 놀라게도 이런 쇼츠나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이런 화장품들이 좋은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해가지고 고가의 제품을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고가의 금액과 저가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저가도 사실 대략적으로 한다면 뭐 2, 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고가라고 한다라면 거의 두세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그런 제품들도 되게 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가라 그러면 한 7, 8만 원 정도, 저가면 2, 3만 원 정도. 근데 그 한 가지 종류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PDRN도 뭐 여러 PDRN 종류들을 되게 많이 사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한 5개에서 10개까지 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고가도 많이 팔려고 그러면 외국 분들도 사실 사전에 딱 조사해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또 살 거 아니에요. 또 유명 연예인 셀럽분들이 또 이렇게 착용해서 또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럼 제가 발라서 한번 만들면 엄청 팔릴까요? 저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피부 노화라고 하면 보통 이 주름만 떠올리는데 피부가 늙는다. 이런 건 정확히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런 거는? 우선 피부는 겉으로 보이는 이제 주름이라든가 뭐 피부톤이라든가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층이 각질층, 뭐 진피층, 또 이제 또 밑에도 층이 있는데 이제 진피층에서 거기에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 이런 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함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처지고, 그리고 이제 각질층에 있는 피부 장벽의 기능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분 보호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노화가 이제 좀 진행이 되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보면은 피부에도 이제 세포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그게 겉으로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라서 실제적으로는 피부 속에 있는 세포를 얼마나 잘 건강하게 관리하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늙는다는 게 이게 맞는 게 모르겠어요. 검버섯이라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승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늙는다는 진행 사항인가요, 원장님? 그렇죠. 이 색소 질환도 어렸을 때 축구 막 한다고 해서 검버섯 올라오나요? 맞아요. 안 올라오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40대, 50대 조기 축구에 나간 아저씨들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피부 진피 내에 콜라겐하고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이제 삼총사로 빡빡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 얘가 자꾸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방어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조금만 받아도 얘네들이 보호를 잘 못하니까 멜라닌 색소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노화의 한 종류인 거죠. 종류네요, 그러면. 그렇죠. 기미, 주근깨, 뭐 검버섯 이런 게 다. 그렇죠. 주근깨는 조금 다른데 기미하고 잡티는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기미 이런 잡티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저분의 피부가 상당히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됐구나 안 됐구나라는 것을 사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저도 중요하게 보는 게 이런 수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수분감이라는 게 사실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이게 자연스럽게 어찌됐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량이 계속해서 증발을 하거나 그리고 이 수분을 채우는데도 이런 재생 능력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피부다 하더라도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나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사님도 피부가 좀 좋으신 것 같은데? 몇 년생이세요? 저는 94년생 90학번인데 제가 부연 설명을 또 하자면 사실 겉에도 노화가 되지만 사실 피부는 안쪽에 근육도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근육도 늘어지죠. 심지어는 뼈도 노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품만으로는 이거를 다 지킬 수 없다는 면에서 제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를 한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욱더 이제 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또 여성분들은 항상 이 미를 관리하려고 어떻게든 또 많이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피부에 좋은 것만 먹고 그러잖아요. 물을 또 많이 섭취하고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고정 코너입니다. 많이들 믿고 있는 이야기들 팩트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OX 판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안만 잘해도 피부 좋아진다. 하나 둘 셋. X, O, X. 잠깐만 이게 좀 뭐 갈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세안을 잘하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 단계에서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이나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피부에 굉장히 많고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피부에 쌓이고 그리고 또 피부에서 노폐물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이제 계속 남아 있으면 피부에 자극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오염 물질이 피부에 트러블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그런 오염 물질을 그래도 깨끗하게 잘 제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그렇게 세수할 때 이제 막뭐 메이크업하고 지울 때 혹시 그 매직폼 아세요? 다이소에 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잘라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 문지르면 엄청 잘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걸로 한번 피부 한번 문질렀는데 너무 따갑더라고. 그거 내가 잘못된 건가? 그는 냄비 닦을 때 그거 맞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닦았는데 잘 닦이긴 닦인데 피부가 너무 따갑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썼어요. 한 번 딱 쓰고. 그래서 제가 X를 든 거예요. 그렇게 세안을 잘하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과하게 저 매직폼은 처음 들었어요. 때밀이 수건으로 하시는 분은 봤어도 그렇게 하면 이제 깨끗하게 닦이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세안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한다고 해서 너무 잘한다고 해서 피부가 절대로 좋아지는 게 아닌 게 피부가 지금 기름기가 너무 많이 흐른다. 만약에 20대다. 정말 여드름이 난다. 이러면 하루에 3번 정도 세안을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뽀득뽀득 닦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50대가 넘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버쩍 말랐어. 피부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 주름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상태, 건성 피부에서 너무 많이 닦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아침에는 세안제를 안 쓰고 그냥 맹물 세안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아침에 맹물 세안을 하라고 하니까 기름기가 잔뜩 있는 이런 여드름 환자들도 아침에 맹물 세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드름이 더 나죠. 그 맹물 세안이면 약간 기름기가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씻어야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세안은 무조건 잘하는 게 답은 아니다. 제대로 잘 알고 해야 된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두 분의 의견에 모두 찬성을 하지만 어떻게 세안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세안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내가 건성 피부인지 습성 피부인지 이런 거가 또 사람마다 또 이제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유분이 많은 분들, 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여드름이 많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름기를 잘 제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잘 제거하는 것도 어떤 성분을 쓰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갈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피부가 약한 이런 건조한 피부를 가진 분들의 경우에도 센 거를 쓴다고 해서 다 빡빡하게 지워지고 알칼리성이 되게 강하다, 뭐 이런 제품들을 이제 썼을 때 피부가 오히려 더 뒤집어질 수 있는, 악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안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제품이든 내 친구가 쓰는 거를 그냥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기보단 어떤 성분에 내가 적합한지를 직접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세안을 그냥 자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내 피부가 컨디션에 따라서 제품을 다 여러 가지를 써보는 게 제일 좋다. 제가 20년 전에 계획할 때도 이 얼굴이고 지금도 이 얼굴이었는데 제가 지성이거든요. 지성은 좀 피부 노화가 좀 더딘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약간 피부가 두꺼운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는 느려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잔주름은 덜 생기지만 붉은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함정이니까 굵은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도화지가 구겨지면 푹 패이잖아요. 습자지 구겨지면 자글자글. 그건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는 줄이 갈 그건 수 있다. 건성, 그러니까 지성이랑 그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부에서 수분이 되게 중요한데 지성 피부가 이 수분을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분을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화 속도라는 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개그할 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때도 할아버지 역할, 지금도 저는 할아버지 역할. 제가 했던 코너 보면 아빠, 이제 좀 나이 지긋한 어떤 중년 남성 이런 역할을 20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경주사 때 만나면 형은 얼굴이 그때나 지금이랑 완전 똑같네. 그리고 제가 지성 피부여서 그래서인가 약간 그게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진다. 하나, 둘, 셋. 오, XX. 제가 알기로는 피부가 좋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을 얼마나 마시면 많이 좋아질까요? 항상 저는 지금도 환절기지만 이제 비염도 있고 항상 병원에 가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끝으로 용명 씨 물 많이 먹어요. 그리고 항상 병원에 가면 원장님 옆에 요만한 텀블러가 있어요. 그걸 한 명 진료 끝나면 이거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세요. 그래서 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인 기준으로 해서 한 1.8리터 먹는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음식 같은 거 빼고 국 같은 거 먹은 거 빼고 진짜 순수한 물. 이 물 먹는 거 1.8리터면 사실은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데 제가 X를 든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더 많이 마신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물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진짜 건조해져요. 탈수 증상이 있었을 때 내 몸의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토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피부가 진짜 버쩍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물은 한 1.8리터는 먹어주는 게 좋은데 실제로 한국인의 한 68%가 물을 제대로 안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는 거 이물을 드셔야 됩니다. 요물이나 아니면 보리차 같은 거 이런 걸로 많이 정수기 물 드시는 게 먹어도 좋아요. 되잖아요, 그죠?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커피나 맥주는 물이 아니다. 그거는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순수 물만 먹어야 네, 되는구나. 맞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진대사나 이런 건강이 좋아져서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거에는 물론 영향이 있지만 우리가 물을 더 많이 먹는다 그래서 피부의 수분이 좋아지거나 피부가 더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직접적인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피부가 더 촉촉하려면 피부에 있는 세포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피부가 수분을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부를 좀 더 관리해주고 피부에 영향을 더 주는 쪽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대인들이 주로 이런 커피나 맥주나 아니면 뭐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뭐 설탕이나 소금 이런 짠 음식들, 단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삼투압으로 인해서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를 더 하게 되는데 그 보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냥 나는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마셔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분 보충이 어느 정도는 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커피를 마셨으니까 난 물을 많이 마셨지 라기보단 이미 이 이뇨작용에 의해서 물이 더 빠져나갔으니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나는 분명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아, 물을 많이 먹어야겠구나. 런닝을 저는 좋아하는데 런닝을 하고 나면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안 나와요. 근데 평상시에 런닝 안 하고 물을 먹으면 소변이 자주 나와요. 그건 몸이 이미 수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커피 이런 것보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사실 그게 제일 올바른 방법이죠.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폐물 싹 빼주는 사우나 동안 피부에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야, 이건 만장일치네요. 안전보장 이사회 같네요, 방금. 그러니까 저 사우나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래 하지는 않아요. 그게 노폐물이 빠지고 수분이 빠지면 이제 엄마들은 살이 빠졌다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피부가 일시적으로 뽀얘졌다고 좋아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일시적인 탈수에 의해서 살이 뭐 한 0.5kg 빠진 거고 일시적인 탈수에 의해서 피부가 좀 뽀얘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우나를 오래 하다 보면 혈관이 늘어나잖아요. 땀이 나니까 혈관이 늘어나면 피부는 쉽게 붉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피부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저는 근육 이완을 위해서 가끔 그냥 혈액순환을 위해서 살짝 하는 건 괜찮지만 진짜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사우나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가끔 그 사우나에서 쓰러지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뉴스 보면 사우나에서 쓰러져서. 맞아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머리까지 이게 안 돼서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도 용케 살아나셨네요. 아주 창피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이 노화도 열 노화라는 게 있거든요. 피부 온도가 40도 이상에서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열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세포에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노화에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높은 온도에서 오래 방치하는 거는 피부에 좋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뭐 사우나라고 하면은 보통 수분 채우려고 이제 습식 사우나를 생각을 맞아요, 하겠죠. 맞아요. 네, 건식보다는 습식 가면 그래도 내 피부는 유지되면서 사우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게 착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열 노화도 진행되고 이게 피부라는 게 사실 겉으로 굉장히 탱탱하게 그리고 방어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땀샘으로 이제 땀을 배출하게 되는 그런 구멍들이 있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배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분은 배출은 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뜨겁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운 이상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땀을로 배출해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은 배출이 되지만 주변 공기가 이제 수분이 가득 찼다고 해서 이 수분을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리고 또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채우는 건 우리가 수분 섭취를 통해서 이제 채우게 되는 거지. 이제 주변이 이제 막 습식이다라고 해서 내 피부도 그러면은 덜 건조하겠네.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배출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사우나 하고 나서 수분 보충을 또 안 하게 되면은 계속 건조한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일본 분들 보면 뜨거운 데 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 갔다가 들어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갑자기 또 뜨거운 데 갔다가 이러면 피부가 막 또 탱탱해진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근거가 없다고 언제나 주창하는 바예요. 지금 우리 그 사우나 가면 어르신들 하면서 찬 데 들어갔다가 또 뜨거운 데 들어갔다가 그 온도 차이도 거의 한 40도 이상 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피부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이 늘어났다가 수축됐다, 늘어났다, 수축이 됐다. 이게 반복이 되면 혈관은 고무줄 성분이거든요. 그러면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계속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면 홍조도 굉장히 심해지고 심혈관 질환에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세수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또 귀찮고 힘들잖아요. 안 하고 자는데 안 하고 자면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노화를 부르는 그런 습관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래도 너무 피곤한데 저는요 진짜 저 술도 좋아하거든요. 술 많이 마신 날도 세안을 안 하고 잔 적은 단 하루도 없어요. 새벽 5시, 6시까지 먹었는데 손이 올릴 힘도 없는데 솔직히 그냥 하고 잤다고요? 왜냐하면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는 피부가 잘 재생이 되고 좀 회복이 돼야 되는 시간인데 그 노폐물하고 같이 자면 그게 재생이 되겠습니까? 뭐 한 번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노화가 되진 않겠지만 그게 여러 번 쌓이고 쌓이다 보면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진짜 원장님 의견대로 이게 진짜 20대 때 저도 이제 하도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또 밤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은 이제 세안을 하는 게 귀찮아서 이제 그냥 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세안을 안 하면은 그날 바로 이제 여드름이 딱 생기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 잘 때 이 베개나 아니면은 우리가 세안을 안 하고 밖에서 활동했던 거를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피부의 그 노화도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균이라는 게 잘 때도 결국 번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세안을 안 하고 잤을 때 그 관리 전후가 확실히 차이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안을 조금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얼굴에는 이미 바깥에 나가온 이후로부터 이런 산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세균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루틴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세 분 중에 제일 MT를 최근에 갔다 올 것 같아. MT 갔을 때도 했다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대학교 과 MT 갈 때. 그때는 사실 세수하기 힘들어요. MT 갈 때는 거의 새벽 늦게까지 놀아서 뭐 굉장히 뭐 격동기에 MT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막 재밌게 막 비바람이 치던 바다 하고 있는데 나 세수하고 올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두 번 안 하는 것쯤이야. 그런 것들은 이제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이제 안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면은 피부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그때 피부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그런 오염 물질이라든가 나쁜 물질이 오히려 방해를 하니까 피부가 충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화에 좋지는 않은 거죠. 세안은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혹시 또 우리 또 선생님들이나 또 워낙 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노화 방지를 위해 이건 진짜 절대 이건 정말 나는 절대 안 한다 하는 습관이 있으면 하나씩만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그러니까 뭐 저기 안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너무 많죠. 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식습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시술을 해도 어떤 사람의 효과가 굉장히 좋고 어떤 사람의 효과가 좀 떨어져요.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의학적인 면인데 아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정말
정말 돈을 많이 쓰고 많은 시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물어봤더니 투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벤티 사이즈의 바닐라 크림 무슨 온갖 설탕 시럽 다 넣어가지고 크림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 잔 먹지 않으면 자기는 하루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만성염증을 만들어주는 아주 주 원인이 되는 게 당독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시술을 해도 그런 것들을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끊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여가면서 저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끊어야 될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도 구워 먹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먹는 게 좋고 당독소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달걀도 삶아 먹어야 된다, 후라이는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요리, 내 몸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을 잘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는 노화 방지 습관 그래서 저는 이제 단 거를 좀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하얀 설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밀크쉐이크에 프렌치 프라이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이거 꺼내는데 제일 안 좋은 거네.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선생님도 뭐 혹시 뭐 있으세요? 뭐 지금은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밤새서 하는 거, 수면을 적게 하는 거, 충분한 수면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좋지만 피부도 충분히 회복 시간을 줘야 되는데 손상된 피부, 낮에 우리가 뭐 자외선이나 다른 환경 오염에 노출되더라도 우리는 이제 자가 복구하는 그런 능력이 다 있으니까 피부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데 자는 동안 이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충분히 수면을 하지 않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그게 높아지면 그게 또 이제 세포에 이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회복이 잘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는 있다. 잠을 좀 많이 자야 되네요. 충분한 수면, 너무 많이 자면 안 좋고 또 오히려 또 그죠? 한 6시간은 자야 되죠. 기본 6시 이상은 자야 되지 않을까? 7시간. 몇 시간 주무세요? 선생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자려고 합니다. 여기 선생님 원진 선생님은? 저는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요. 그래도 많이 8시간 주무시네요. 8시간은 잡니다. 약사님은 얼마나 주무세요? 저도 7시간은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 기본 7시간에서 한 9시, 8시간은 자야 되네요. 그래야 조금 피부에도 많은 큰 도움이 되고.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몸이 밸런스가 되게 많이 깨진다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7시간 자는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습관만큼은 꼭 고쳤던 게 뭐냐면은 이제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겨울에는 이제 히터를 틀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름 다가오면 에어컨 트는 거를 저는 최대한 바람을 안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앞에 보면은 이제 에어컨 바람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그 에어컨을 최대한 차단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이제 덥고 막 추우면은 바로 그냥 에어컨 히터를 바로 틀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 에어컨 히터를 트는 거를 습관적으로 들였었는데 에어컨이든 히터든 결국 바람을 계속 우리 얼굴에 계속 맞으면 수분감이 결국에서는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촉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건조함을 여름에도 에어컨 틀면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차를 탈 때 웬만하면은 그 바람 맞는 거 특히나 에어컨이나 히터를 최대한 제 얼굴 쪽으로 안 오게 자동차의 다른 부분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습관도 피부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PDRN, 그 엑소좀, 그다음에 바쿠치올, 그다음에 EGF, FGF 이거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같이 이런 거 뭐 사러 가면 와이프가 막 많이 사는 거 보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이게 또 뭔가요, 도대체 이게? 이게 저희 약국에서 제일 판매되는 제품들의 이름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PDRN 크림, 뭐 EGF 맞아요. 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해주시는데 PDR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어 정자의 성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어의 정자로 이루어진 DNA 정자에서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 DNA 분자 구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분화해가지고 화장품이나 아니면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에서 결국에는 이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나 아니면 노화가 났을 때 우리 몸에서는 또 복구 과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게 DNA 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복구 과정 속에서 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집에 어떤 벽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걸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벽돌의 역할을 하는 게 PDRN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수리하는 분이 벽돌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수리하는데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잘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만들어진 이런 상처가 났을 때 그런 벽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PDRN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엑소좀, 요즘에 이제 많이 유행하는 엑소좀이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엑소좀은 그 피부 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세포도 그렇고 식물 세포도 그렇고 세포와 세포가 있으면 여기 뭐 신경 절대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활성 성분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세포로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못 하니까 이걸 이렇게 소포체로 싸서 이걸 옮겨주는 거죠. 일종의 이게 이제 트랜스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액티브 물질이 세포로 가서 그 세포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신경 세포로 전달하면 신경 세포가 좋아지게 만들고, 뭐 각질 세포로 가면 각질 세포에서 또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엑소좀들을 이제 저희가 화장품 원료로 뽑아서 하고 있는 거고, 좀 최근에는 식물의 캘러스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런 그런 엑소좀들 많이 세포를 배양하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추출하고 분리를 해서 볼 화장품에 많이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 그 말씀드렸는데 그럼 연령대별로 이 추천하는 성분이 다 다른가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피, 뭐 엑소존 뭐 이런 게 다 다른가요?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이제 피부 이제 문제나 트러블들이 이제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그래도 이제 다 안에가 피부 뭐 각질층, 진피층이 다 어느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피부 보호만만 보습력만 잘 해주면, 그래서 보습에 도움이 주는 다른 그런 성분들을 넣어서 화장품들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화가 되면 따라서 콜라겐이 줄어들고 엘라스틴이 줄어들고 뭐 진피층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런 세포들을 활성화를 해줄 수 있는,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뭐 레티놀도 될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PDRN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엑소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피부 세포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사용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바쿠치올은 뭔가요? 바쿠치올? 네, 바쿠치올은 그 식물인데요. 인도 스리랑카 여기서 이제 바쿠치라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씨앗에서 이제 그걸 얻은 건데, 거기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그게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레티놀과 같은 이제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식물성 레티놀 해가지고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레티놀하고는 화학적인 구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한계가 좀 있거든요. 피부 자극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낮에 사용하면 햇빛에 반응해서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레티놀은 이렇게 안정도가 안 좋기 때문에 쉽게 산화가 돼서 갈색으로 변하다든가, 그러면은 산화가 되면 효과를 이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약이 있어서 식물에서 얻은 좀 안전한, 그래서 이제 바쿠치올이라는 그 물질을 가지고서 이제 화장품 쪽에 많이 사용을 지금은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EGF랑 FGF는 또 뭔가요? 그러면? 이제 EGF는 그 상피세포 성장인자 이거죠. 그래서 그 세포를 성장을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1986년도에 이게 노벨상 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되게 어려운 성분인데 소비자들은 이제 쉽게 노벨상 탄 성분이야,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화장품에 적용되고, 아마 이제 다른 제약이나 의료 쪽에서 이제 시술할 때도 많이 활용을 이제 하는 물질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런 효능 효과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확실히 있으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신뢰하고 그걸 사용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제품은 많이 화장품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연령대로 보다는요, 피부 타입별로 추천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드름이 많거나 지성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DRN 같은 경우에 PN이라는 성분이 있고 PDRN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잔주름이나 건조한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쿠치올은 저희 병원에서 많이 쓰지는 않는데, 이제 레티놀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레티놀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바쿠치올이 적합하겠죠. 레티놀은 어떤 성분이냐면 피부 각질층을 정돈을 해서 피부 안쪽에 재생을 좀 촉진을 시켜주는 건데, 피부 잘못 쓰면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요. 빨갛게 되고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바쿠치올을 레티놀 대신 쓰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GF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피부, 상처가 좀 잘 나는 피부, 이런 피부에서 피부 상피 세포를 잘 재생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집에 가서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MT가 막 새벽 6시에 끝나더라도 세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솔직히 이제 그동안 좋은 거 하나 더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습관들이 더 많다는 게 조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국 피부는 비싼 거 바르는 것보다 매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시면서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싶은 습관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반성 좀 해보시고 이렇게 자,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자, 저는 세수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또 세수를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까 하신 방법처럼 이렇게 해서 맞아. 클렌징 폼이나 비누랑 똑같죠? 잘 씻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클렌징 제품들이 있어서 피부에 맞는 걸 고르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그럼 그냥 타입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